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콘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오늘은 하반기 신호탄입니다. 현대모비스 자기소개서 문화분석입니다. 작전명, 자, 따라하세요. 3번 항목에서 카핏과 샤시의 핵심 기술 강화로 해외 수출을 늘리는 목표를 제시하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줘야 되고요. 1.2인가? 가장 실질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의지할 수 있는 취업 멘토링이고요. 1차, 2차 면접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한 합격을 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준호플로 강의 덕분에 업계 최고의 회사에 최종 합격하게 해주는 강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근본에 원하는 곳을 합격한 취준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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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반기 시작인데요.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의 또 성공 취업을 위해서 좀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 문화무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모두 힘차게 강의 공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는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에 맞춰서 뭘 해야 된다? 리소스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에너지 투여를 몰입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 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무조건 이런 그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바쁜 취업 준비 시기에, 지원 시기에 효율적으로, 이 문항에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가이드 해드릴 겁니다. 자, 현대모비스. 일단은 큰 틀에서 이제 현대모비스 하면 요즘에 뭐 공고 보니까 뭐 친환경이고 뭐 현대차의 뭐 벤더사로 뭐 같이 뭐 현대자동차에 뭐 매출이 늘어나면 현대모비스 매출이 늘어난다. 뭐 일반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수입니다. 제가 나름의 이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3, 2, 1 순서고요. 3은 뭐냐? 어, 일반적인 지원 동기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목표입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문항의 의미에는 이 내재 의미가 있는데요. 자, 모두 따라하세요.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이게 지원 동기인데 단편적인 입사 후 포부 말고 지원 직무에 사람 뽑는 이유를 얼마나 알고 있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문항이고요. 그것은 사장인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 목표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 문항의 의미가 그런 게 내재가 돼 있는 겁니다. 왜냐? 제가 말하는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은 마지막 최종 임원 면접에서 나를 뽑아야 될 무슨 이유?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낼 이유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3번은 이 우선순위에서 3, 2, 1 순서에서 이 3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서 더 썼습니다. 자, 따라오시래요. 그래서 사장인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 목표가 일치해야 돼라고 하는데 내가 고민하는 사업 목표가 뭐냐? 별표 치세요. 별표 치고 입력하세요. 제 강의 입력 강의고요. 자, 30.4 수준의 수출용 해외 완성차 업체에 카핏과 샤시를 나는 더 팔고 싶어. 어디에? 해외에. 국내 현대자동차 말고 해외에 어떤 거 가지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자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팔고 싶은데 네가 지원하는 그 직무에서 이 카핏과 샤시의 핵심 기술을 너는 알아내야 돼.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 카핏과 샤시의 좀 이따 이미지 보여드릴 건데요. 그 안에 주요 이 카핏과 샤시를 팔고 있는 주요 다른 전 세계 메이저 경쟁사 일본인 일본 독일이면 독일 주요 부품 경쟁사들하고의 뭘 찾아낸다? 핵심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핵심 기술을 간파를 해야 되고요. 이미 지원 단계에서 그거에 대한 개선 및 강화 방안을 어떤 목표? 나의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어떤 걸 기반으로 내가 전공 관련돼서 준비해온 거 관련으로 지원 직무에 대해서 그게 뭐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이 카피카 샤시의
이 핵심 기술을 간파해야 하고 그 개선 및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해야 돼요. 거기까지. 이게 강의 끝입니다. 이거 말하려고 지금 이 강의 이거 제작한 거고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해 왜 그런지 그런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을 제시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3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냐. 결국 2017년 매출액이 2016년 75.9조 원이었는데 4점이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총 매출액의 65.1 수준인 47.3조 원이 뭐다? 신차 제조에 사용되는 목적의 국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한 OEM 부품의 공급 실적입니다. 이 말인 즉슨 이 현대자동차의 매출에 많이 현대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그만큼 현대모비스의 수익하고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어쩔 때 많이 팔릴까요? 이게 주요 판매처가 되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인도 시장에 자동차의 수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 나라 그 경제 성장하고 뭐 이제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그거와 관련된 미국의 경기가 좋으니까 자동차가 많이 팔리겠지. 아니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보다 수출했을 때 자동차가 더 잘 팔린다든지 뭐 이제 이런. 근데 대신에 원자재 가격은 뭐 상대적으로 뭐 달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연동이 되는 것까지 하는 건 좋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임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됩니다. 이건 어차피 어, 국제 정세에 경제적인 이런 그 뭐 금리 변동이나 이런 환율 변동이나 그거에 따른 뭐 그 주요 판매처인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 자동차 산업은 민감한 산업으로서 그 후방 산업인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후방 산업인 뭐 전기나 뭐 이런 전자 IT 기업들 이런 거에 영향을 전반적으로 주는 경기 민감형 사업이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그거에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가 없으니까 임원이라면 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뭘 고민하고 있을 거냐. 기본적인 이 보수용 AS에 대한 이 매출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들은 결국 이겁니다. 이 OEM으로 국내 완성차, 뭐 현대차, 기아차에 제공하는 이미 제공하는 그 캡티브 마켓이 아니라 이 수출용 30.4 수준인 22.1조 원의 수출용에 지금 타겟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간파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이 수출용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원해서 이거를 강화시켜 줄 수 있을까? 현대모비스의 주력 상품보다 카피카 샤시이다. 네. 이런 거를 좀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47.3조 원 이거는 전체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얘기한 거고 결국 잠시만요.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을 얘기한 건데 네. 네, 맞습니다. 예, 전체 그 자동차 부품 산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디 자동차 부품이고 이 메이저 부품사여도 결국에는 뭘 하고 싶냐? 자기네들 핵심 기술 가지고 수출을 늘리고 싶어 한다. 어디랑 경쟁해서 독일과 일본과 경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원 단계에서부터 이 회사가 주요 이제 매출처가 카피카 샤시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부품 카피카 샤피 제품에 대한 세세하게 부품별로 따져보고요. 그거에 대한 장단점도 따져보고요. 그럼 경쟁사가 있겠죠. 독일하고 일본과 같은 그 나라들의 그런 경쟁사들의
그 카피칼 샤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도 분석해보고 이 거기서의 이제 주요하게 이 제품을 사게 만드는 요소를 몇 개 뽑아내고요. 그거에 대한 경쟁 요소를 찾아내서 뭘 해야 된다? 예, 장단점 찾아내는데 현대모비스만의 강점을 찾아내거나 여기서의 단점을 조금만 찾아내고 이거를 개선점을 도출해내서 이거를 개선하려고 난 지원했다라는 게 3번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카피카 샤시를 더 팔게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입력하세요. 입력. 3번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다음 중요한 거 1번 본인의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펼쳐주세요.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결국 구체적으로 네가 이 지원 결국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3번에서 핵심 기술을 알고 있고 이 핵심 기술에 뭘 한다? 자기 전공을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를 만드는 핵심 기술 찾아내고 그거에 따른 자신의 전공에서의 경험들 이걸 잘할 수 있는지 이 핵심 기술에 관련된 차이점 중에서 이 지원 직무에서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뭘 한다? 자기 전공이나 자기 경험을 가지고 직무 관련 경험을 가지고 뭘 한다? 담백하게 설득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피카 샤시에 대한 핵심 기술 간파하는 게 이 지금 골자입니다. 자소 문헌 분석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카피카 샤시를 이 임원은 뭐다? 해외에 팔고 싶기 때문에 핵심 기술 가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안에서 연구원들이 이 경쟁사들의 이 카피카 샤시를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많은 회의를 하고 있을 거고 그 차세대 먹거리로 뭐 전기차든 어떤 차이든 이 카피카 샤시를 팔기 위해서 어디에 국내 말고 해외에 어떤 일본과 독일의 경쟁사들의 제품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지원 단계에서부터. 그럼 거기에 대한 각 경쟁사들의 제품의 카피카 샤시의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요. 다 써보고요. 현대모비스의 제품도 장단점 써보고 뭐 한다? 비교 활동을 한다. 비교 활동을 통해서 뭘 한다? 강점을 찾아내고 개선점을 찾아내서 내가 들어가서 내 직무에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인재임을 뭘 한다? 담백하게 경험으로 설득을 한다. 그 경험은 전공 관련 경험인데 그냥 일반 알바를 했던 경험이든 자기 인생 경험에서 대단할 필요 없다. 그냥 그거 관련된 직무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능함이 보이는 인재인 거고요. 그거랑 연결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대단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 그냥 연결만 시키면 된다. 누구든 대학 시절 전공이든 경험을 한 거에서 그것을 잘 강화시킬 수 있는 경험은 있을 거다. 그거를 잘 찾아내고요. 그 직무에 대해 얼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이걸 쓰는 거에서 이미 핵심 기술을 간파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근데 덧붙이자면 뭘 해야 된다? 직무에 대한 이해를 조금 추가적으로 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 진짜 이 직무로 준비해온 거 맞아? 라는 느낌이 들게. 이거는 제 하반기 취업되는 비법 강의를 보면은 현직자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거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 하셔도 지금 제가 말한 거 이 정도까지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2번입니다.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표현하고 그 이유와 해당 가치를 추구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도 구체적으로 나왔죠. 가치랑 구체적으로 별표 치세요. 여기는 정답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강의 많이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가장 실패했던 경험이나 힘든 시기를 진념과 끈기로 극복했던 경험을 쓰고요. 이게 일정이 촉박해서 압박받았을 때 끝까지 해낸 경험이고요. 2번은 실패했던 경험이나 일정이 촉박해서 압박받았던 경험을 어떻게 끝까지 진념으로 버텨내서 해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가치관. 이 두 개 중에 하나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중요합니다. 3, 1, 2 순서고요. 중요도로 따지면 6, 30, 10이 될 겁니다. 그만큼
이 3에서 63번에서 60을 만들어서 뭘 해야 된다?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채용 공고인데 결국 이 모집 단위별로 뭘 할 수 있어요? 이 친환경이라는 거, 뭐, 이런 인재 뽑는다고 나 친환경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 국내 차에 뭐 이런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수들이 하는 얘기다. 하수들. 고수는 뭐다? 임원이 고민하고 있는 해외 경쟁사의 독일 그리고 일본의 그런 샤시나 이런 이름도 기억 안 나네요. 뭐지? 카핏 을 이길 수 있게 뭐해서 이 모집 단위별로 이 상세 이런 거 별로 뭘 할 수 있는 인재, 담백하게 경험으로 설득하는 인재, 그런 사람을 원하고 거기까지 생각한 사람이 무슨 인재다? 유능한 인재다. 지금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산업 잘 모르는데 제가 지금 조금 분석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써야 됩니다. 공부에서는 뭐 전동화 친환경 이런 거다 친환경 뭐 이거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쓰는데 대부분의 95%가 친환경 이런 얘기를 쓸 때 나머지 붙는 최종까지 가는 최종에서 임원과 종이하는 차이로 이기는 지원자들은 이 친환경이 앞으로 뭐 추세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보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 카핏과 샤시 모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뭘 해야 된다?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내가 이거를 개선하고 강화시켜 줄 수 있음을 어떻게 해외 경쟁사들을 이길 수 있는 핵심 부분이나 기술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 강의는 롱테이크 강의라서 계속 기침이 나오는데, 자, 좀 따라오세요. 이게 카핀 모듈이고, 이게 샤시 모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제가 사이트에서 캡처해서 온 거거든요. 이 안에서 이 경쟁사의 카핀 모듈이나 경쟁사의 샤시 모듈에서 이 하나하나 부품 이런 데서 이렇게 부품 구조도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찾아서 본 다음에요. 그럼 경쟁사, 독일의 경쟁사, 일본의 경쟁사, 뭐 이런 거겠죠. 주요, 뭐 아우디나 BMW나, 결국에, 해외 유명한 자동차 업체들하고 이 현대모비스하고 이 샤시 모듈을 파는 데에서 부품사를 찾아냅니다. 그 부품사와 현대모비스의 뭐다? 샤시 모듈에 세세하게 이쪽에서 뭐다? 코어의 기술을 찾아내야 되는 거다. 코어. 이쪽에서 현대모비스만의 강점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거기서 다른 회사랑 비교해서 단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일본과 독일 업체, 뭐 부품 업체 있겠죠. 전 잘 제시만 해드리는 겁니다. 없어도 어쨌든 경쟁사에서 이게 독보적으로 갈 수 있는 그 핵심 기술을 찾아내고 내가 그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까지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카피 모드 똑같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사이트에 있으니까. 네. 뭐 결국 공조 시스템인 거고요. 그리고 뼈대를 이루는 뭐 중요한 부품일 겁니다. 네, 여기에 뭐 또 하청이 있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이 현대모비스에서는 이 임원들은 이미 국내 시장의 자동차의 이 두 개를 그 현대자동차나 기아차에 파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런 경제 변동, 환율이나 금리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핵심 기술의 축적, 시행착오나 어떤 연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뛰어난 경제자가 따라올 수 없는 핵심 기술을 통한 품질 가지고 뭘 하고 싶을 거다? 이런 경기 변동에 따라서 매출이 변하지 않는 걸 원할 거다. 계속 고공행진하는 걸 원할 거다. 그게 카핀 모듈하고 샤시 모듈에 많이 팔고 싶은 이 현대모비스 임원과 사장의 머리 생각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간파하고 아까 3번하고 1번을 써야 되는 겁니다. 뒷장에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 간략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산업이란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엔진과 차체의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이고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용도는 OEM 방식의 완성차 메이커에 공급하든지요. 그리고 AS 형식의 부품 하든지 아니면 수출용 부품에 해외 완성차 메이커에 공급을 할 겁니다.
이거가 아까 뭐다? 자, 입력하세요. 입력. 자, 따라하세요. 용도 중에서도 수출용 부품, 해외 완성차 메이커에 공급하는 게 이 임원의 머리 생각일 겁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뭘 해야 된다? 카피과 셰시에 대한 이해를, 핵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뎁스 있게 해야 된다. 뎁스. 따라서 다 뎁스 있게 해야 된다. 뭐 부품의 종류에는 뭐 차체, 엔진, 뭐 트랜스미션 있고요. 뭐 엔진 주요 부품 있고 중요하죠. 셰시 있고요. 공조 시스템이 중요하죠. 이게 카시시니까. 그리고 내장재 있고요. 도어 있고요. 매장재 있고 전자품 이렇게 주요하게 부품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기능별로 봤을 때도 셰시랑 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는 자석 및 화물 적재를 위한 부분이고 셰시는 이런 차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을 포함하여 동력 전달 장치가 될 수도 있고요. 전기 장치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조향 장치, 제동 장치, 현가 장치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OEM의 세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자, 입력하세요. 세시 모듈, 운전석 모듈, 프론트 엔드 모듈이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세시 모듈하고 운전석 모듈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동차의 뼈대를 이루며 바디 및 파워트레인을 지지하는 게 세시 모듈이고요. 운전석 모듈은 대시보드, 공조 시스템, 전장 부품의 오디오, 에어백 등으로 구성된 주요 골격을 이루는 운전석 모듈입니다. 자, 입력하세요.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현대모비스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이제 이 세 가지 모듈 OEM은 이 세 가지 모듈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모비스는 세시 모듈하고 운전석 모듈에 해당된다. 이제 뒷장에 사업보고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빨간색 이제 사업보고서를 좀 보고 빨간색으로 좀 쳤는데 이건 좀 중요하니까 친 겁니다. 자, 왜 중요하냐? 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대부분의 하수들이 자, 키워드 친환경하고 현대 기아차의 보수용 부품을 공급하는 AS 부품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랑 그리고 모든 및 부품 제조사용 완성차업이 생산돼서 연동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른 매출 증감이 발생한다. 예. 이게 결국 이 완성차의 생산 대수라는 거는 국내 판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AS 부품 사업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운해 대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국내 시장하고 친환경 이런 키워드 국내 시장 어차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현대모비스가 무조건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동에 임원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자동차 많이 안 팔리는 거는 그에 따라서 우리 당연히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많이 안 팔리는 거는 유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많이 안 사게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현대기아차 많이 안 팔리면 당연히 우리 쪽 현대모비스는 매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이럴 때 당연히 우리 같은 현대모비스는 매출로 먹고 살고 그걸로 주가 평가 받으니까 뭘 해야 된다? 이거의 수익 다변화를 해야 돼. 그럼 현대기아차의 우리 매출이 크게 포지션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임원들은 핵심 기술에 목을 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데 전략이 짜여져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기죠. 유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거에 맞춰서 뭐 하고 있다? 해외 매출이 최근 반기에 뭐야 또 줄어들고 있다. 임원이 뭐 할 거다? 위기의식 느끼고 있을 거다. 국내가 그나마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가 늘어나는 거는 무의미하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 부분에서 샤시나 카필 모듈 등이 뭐다? 2년 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샤시 카필 모듈이 뭐 국내 완성차 업체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 샤시 카필 모듈이 이 회사의 주력이고요. 주력 매출이고요. 이 주력 매출 중에 AS는 부품은 이제 일단 기본적인 거고 이 샤시랑 카필 모듈 중에서 국내차의 현대차, 기아차도 캡티브이기 때문에 그냥 매출액이 나오는 구조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요 제품에서 뭘 할 거냐? 이 해외를 늘리고 싶어 하는 게 임원의 마음일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그런 걸 도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던 그 3번 항목에
그런 내용을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그림을 보고 이 부품별로 막 여기 하나씩 뜯어 보면서 이거에 팔고 있는 그 독일이나 일본의 그런 주요 부품사들하고 부품사 두 개 정도 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그러면 당연히 지원 단계에서 뭘 도출할 수 있다? 현대 자동차의 이 강점을 이 샤시 카피 모듈과 샤시 모듈의 강점을 도출해낼 수 있고 그리고 단점도 도출할 수 있는 개선점. 단점이라고 뭐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서 3번 문항에서 내가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강화시켜 줄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다. 뭘 관련돼서 내 지원 직무 관련돼서 그겁니다. 3번, 1번을 그렇게 쓰면 뭘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에 임원이 고민하는 뭘 할 수 있다. 감동시키는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면접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강의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 빨리 찾아내라고. 자, 다음. 자, 이제 입력하세요. 이건 지금 참고로 또 추가 자료가 있길래 지금 이제 하신 거고요. 그래서 결국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3대 핵심 모듈인 샤시 모듈, 카핀 모듈, FM, EM을 생산하고 있는데 배표 치세요. 직서열인, GIS,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형태의 순서로 필요한 시간에 완성차 업체에 조달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지원 동기에 이 GIS를 그대로 쓸 겁니다. 이건 하수입니다. 하수들은 이렇게 GIS 그냥 쓸 거고 자기 지원 직무 관련해서 뭘 쓴다? 이 직설 방식이 현대모비스만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경쟁사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직설 방식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반복론이 있을 거다. 그런 반복론을 조사해보고요. 단순히 직서열이 아니라 직서열 중에도 뭐다? 이게 어느 이론 안에 포함된 직서열이든 이 직서열 안에 여러 가지 반복론, 이 직서열도 어떻게 하는 반복론 여러 가지 있을 거다. 그거에 대한 장단점 따져보고 현대모비스는 못 쓰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본 이후에 뭘 해야 된다? 나는 이게 더 좋아, 이런 부분을 더 애드 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최신 트렌드의 반복론이다. 이런 걸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이 직설 방식과 대비되는 다른 이제 이런 조달 방식을 해외 사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찾아보면 이거의 우수성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도 나의 지원 직무랑 관련돼서 3번하고 1번 항목에 그런 거를 내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뭐다? 인재다. 그런 거를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케이스 대출인 겁니다. 자, 그리고 향후 전략은 참고 자료를 알아주세요. 현대 기아자동차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탈피를 하는 아까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현대 기아차 자동 중심의 캡티브 마켓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왜냐 이 경기 변동에 많이 팔릴 때만 좋은 거지. 이건 어차피 먹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을 그래서 안정된 고객 포트폴리오 바탕 균형 잡힌 매출 구조로 전환하고 싶을 거고요. 임원은 북미, 유럽, 중국 등 주요 완성차 시장에 글로벌 연구소로 이뤄서 구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 그 현지에서 혈가 비용 절감과 시장 맞춤 제품을 개발해 줄 수 있고요. 독일하고 유럽 이쪽 말하는 거겠죠. 미국하고 그리고 현지 생산 거점 구축 및 부품 현지 구매 비중을 증가시켜서 해외 수출을 늘리는 게 전략일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게 전략이에요. 이런 거가 아까 말했던 핵심 기술 샤시랑 카핏 모델에 대한 핵심 기술 간파와 이런 전략적인 이해와 어, 바탕으로 한 자기 지형 직무에서 강점까지 연결시켜라. 3번하고 1번 문항에. 근데 결국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이 아까 700자에서 한 2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다? 경험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 만들어내면 자소서가 붙을 수 있는 거다. 입력하세요, 입력. 예. 자, 구독을 목표로 입사를 이끌어 드리겠고요. 아, 예. 좀 서두가 좀 기다렸는데 이제 이 부품 산업은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좀 나름 이제 방향성만 잡아드리기 위해서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이제 제 강의 준호프로 찾으시면은 나오고 이제 구독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그리고 이제 제 강의 이제 이런 거 쫙 보셔도 되고요. 예, 좋은 강의들 많으니까 꼭 하반기 때 취업되시는 빨리 보세요, 빨리. 예,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해 채팅 신청하시면 예, 폴로 1, 2, 3 치시면 이제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 주셔서 네,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